일본 열도가 매일매일 물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폭염이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일본에는 1년 전체 강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째 폭우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장마전선과 비슷한 선상 강수대가 생기면서 대기의 강을 따라 비구름이 규슈 서쪽부터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이강이라 불리는 비전선은 뜨거운 수증 기구름이 강처럼 흘러간다는 의미로 같은 지역에 오래도록 비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비는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질 전선이 아니라 일본 전체가 홍수에 뒤덮여 있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 내내 일본 전역에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오래된 나무주택이 많다 보니 주택 붕괴와 산사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만 보트가 없으면 구조대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강과 바다와 경계가 없어졌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가현에 있는 한 병원이 물속에 완전히 침수되면서 입원 환자들과 관계자들은 옥상에 대피했습니다. 히로시마현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겨 사라져버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나가사키현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행방불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는 집안에서 대피하고 있던 가족이 토사가 무너지면서 행방불명됐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논밭을 둘러보러 나간 농민들이 줄지어 행방불명됐습니다. 주민들은 평생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호우특별경보와 토사재해 경계경보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산사태와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주변 마을 여러 곳이 물에 잠기면서 자위대까지 투입돼 고무보트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독일 방송 도이치벨레는 일본 폭우 소식을 전하면서 서일본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15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영국 BBC 방송은 일본이 전례 없는 최고 수준의 비경보를 내리면서 20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소를 찾으라고 권고했음을 알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외신들은 일본의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피해액을 추산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일본 지역 주민들은 당장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피난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우특별경보는 사가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히로시마현 등 4개 현에 내려졌고 약 65만 가구 142만 명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경보인 레벨 5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4개 현에 대한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벨 5 경계경보는 7개 현으로 더 늘어나면서 대피해야 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에서는 규슈 지역의 주민들은 비가 잦아들더라도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이 일본 전역을 휩쓸고 행방불명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 지자체들은 스스로가 생명을 지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호우가 쏟아진 경우에는 비가 그치고 잠잠한데 싶다가도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2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일본에서 시작된 폭우는 동일본으로 건너와 도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집들은 흙에 파묻혔고 밤새도록 쏟아진 비로 지붕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구조대를 기다리다 지쳐 아예 지붕 위에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겨우 구조된 주민들은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위에서 토사가 물처럼 쏟아졌다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후현에서는 급류로 변한 하천에 도로가 100m 정도 무너지면서 신호등과 가드레일까지 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 예보관은 규슈와 히로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제2급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스가 총리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피난하라. 알아서 일찌감치 목숨을 지키는 행동을 하라. 최대한 높이 가라. 최소 2층 높이의 위로 대피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폭우가 지나가면 산사태가 이어져 건물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저 위로만 올라가 대피하라는 메시지에 전 재산을 잃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조차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홍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와 주택이 완전 침수되는 상황에는 피하고 싶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경고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일본 전역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하면서 대피소는 이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만큼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는 계속해 내릴 것이며 이미 폭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지금보다 규모가 큰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가 이어져 기업과 공장들도 속속 폐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마즈다 자동차는 히로시마현에 있는 본사와 야마구치현에 있는 호우 공장의 전례 없는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폭우로 인해 도쿄올림픽 폭망에 이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졌지만 전 세계에서 티켓을 구입했던 사람들에게 티켓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권은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되었지만 아직 환불은 조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고액권은 환불 진행 자체를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이루고만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고액권은 몇십만 엔에서 100만 엔까지 있으며 최고 5만 8천 달러, 한화로 6,800만 원짜리 티켓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티켓은 발매 초기에 고급 요리와 술을 즐기며 개폐회식과 육상 결승전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극소수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에 기대를 걸고 고가의 티켓을 샀던 외국인들은 TV를 통해 장례식 같은 개폐회식을 보면서 생돈을 날리지 않은 자신을 칭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텐데요. 하지만 무관중으로 결정된 지 수십 일이 지나도 환불 자체를 해주지 않으니 구매자들은 불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STH 재팬사, JTB, 프랑스 소덱소사의 공동사업자로 위탁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개막 전의 환불액과 환불 시기, 환불 규정에 대해 조직위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불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보낸 메일이 폐막 이후까지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티켓 구매자들은 애초에 무관객으로 결정돼 일본행 비행기 티켓은 전액 환불이 되었다. 경기장 근처조차 가지 않았는데 전액 환불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던 일본인들조차 방식이 보이스피싱 같아서 무섭다고 난리입니다. 도쿄올림픽 티켓을 구매한 미국인들은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팀의 열렬한 후원자인 미국인 수잔 카루소는 도쿄올림픽 방문 패키지를 구입하는데 16,375달러, 한화로 약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4월에 이미 패키지를 취소했지만 환불해주겠다던 75% 금액조차 받지 못했기에 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무관중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면서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고액 티켓을 만들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개막 며칠 전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는 무관중 개최를 결정하게 됐죠. 일본의 이러한 욕심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대책 없이 준비했던 도시락은 버려졌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신청했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힘든 시기에 올림픽을 보겠다고 티켓을 산 외국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대책 없는 행동은 자신들 나라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폐국가로 자리 잡으며 위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